이혜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의료지원과에서 들어오는 세외 수입 예산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그 보건의료원의 진료 수입이 가장 큰 어떤 세외 수입이네요, 그죠? 네. 근데 진료 수입,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 지소 진료 수입, 진료소 진료 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예산 편성을 보면 그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이 그냥 13억 2천만 원으로 계속 그냥 같은 금액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차액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금액들이 5,900만 원. 2017년도에는 1억 3,300.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세외 수입을 그 지금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좀 책임제로 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주자고.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료 환자 수라는 게 민감해서 네. 이제 의사에 따라서도 환자 수가 이제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 크게 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0월 말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1억 1천 정도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전 부서에 요청한 이유가 지금 이것을 분석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16년, 17년도에는 계속 관행적인 어떤 예산 편성을 그냥 매년 그대로 편성을 하고 지금 18년도는 지금 3회 추경에 적절하게 그 더 추가 반영을 하셨어요. 그죠? 네. 네, 잘 하셨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세입을 본 의원이 계속 관리를 한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이 없는 세출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을 몇 년도를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얼마를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 편성액을 관행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세출을 그만큼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늘 예산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반영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2월 1일 날 올해죠. 그 의료 서비스 개선 간담회를 저희 의회에서 저랑 그 다른 의원님이랑 2명이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간담회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소아과를 그 소아과 진료하고 일반 이제 병실하고? 일반 진료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그 주사실과 진료실이 좀 혼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이번에는 그러니까 소아과가 사실은 4월 15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개선을 2층으로 산부인과 옆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소아과를 좀 올리고 그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소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별도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사 때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한 주사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분리를 했고요. 근데 지금 소아과가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아과 진료는 안 되고 있지만 소아과 진료를 저희들이 소아과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한 70% 정도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안 계시니까 예, 지금 예. 공중보건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소아과 환자를 한 70% 정도, 많게는 80%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에서? 예, 예.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진료는 아니더라도 영유아 검진이라든가 예방 접종은 그 별도의 공간이 만들어진 주사실을 해서 아이들이 좀 쾌적하게 엄마들한테 좀 안심할 수 있는 안심 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아과 전문의가 봉직의사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8번 공고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올 예산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이제 연봉하고 이게 좀 맞지를 않아서 채용을 못하고 있고요. 사람이 있는데 오실 분이 있는데 그 연봉 때문에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럼 그 부분은 사람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채용 공고를 내도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안 된다라면 이제 그 소아과 지금 선생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그분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저희로서 현재로서는 조금 검토하기 어려울 정도의 요구가 있어 금액뿐만 아니라 예, 뭐 근무 기간이라던가 지금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검토하기에는 조금 아직 절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봉직의사 인건비를 상향해서 예산에 본 예산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검토한 부분이 원활히 되면 이제 예 향후에는 예 근데 우선은 과를 현재는 이제 소아과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과가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우선순위에도 조금 저희들이 조금 밀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는 이게 채용할 수만 여건만 된다면은 예, 봉직의사를 뭐 그 다 진료 과목별로 채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럼 공중보건의는 소아과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래서 이유- 1차적으로 내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가 이제 배출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그 소아 청소년과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우선 공중보건의로 일단 확보해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몇 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요? 4월 15일경입니다. 4월 15일. 그때까지는 그냥 없는 채로 일단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예. 소아 청소년과가 없어도 지금 뭐 소아 청소년과가 없어도 일반적인 아주 뭐 난이도가 있는 그런 환자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한 75% 80%까지는 다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네. 예. 그리고 다른 부분 그 우리 그 진료 시간에 대해서도 또 그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그 진료를 받으러 가면 저기 의사가 저기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개선이 됐나요? 지금은 이제 그 저희 본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9시 뭐 이전에 다 출근을 하시고요. 이제 지소에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소에 있는 선생님은 이제 그 설천만 그 숙소가 그 진료실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천은 이제 무품 보건소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래도 9시까지는 지금 출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했습니다. 그 진료 시간 중에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그 기간에는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예. 앞당겨서 좀 진료를 예방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되셨나요? 부분은 개선을 해서 네. 작년까지는 8시 반에 했던 것을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8시에 네. 예방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 노인 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뭐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지금 내년 초에 그 로비 쪽에 그 1층 로비 쪽은 지금 시설을 개선, 화장실하고 1층 로비 쪽을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으로 그 시설 개선은 미뤄놨고요. 그 어르신들 지금 안내를 지금 그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내에서 왔는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이제 민간 의원이나 아니면 외부로 이제 저희들이 안내할 경우에는 그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외래에도 간호사 1명, 병실에도 간호사 1명, 그리고 원무 쪽에는 원무 팀장이 직접 환자분을 직접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1명이 투입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보호자 역할을 안내를 충분히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입원을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또. 예. 이 부분은 지금 입원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 입원 환자가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환자를 많이 수용을 했고요. 그 임종 왜냐하면 이제 임종을 하는 그런 단계라면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하기보다 좀 이렇게 우리 지금 어려운에는 장례식장도 있고 하니까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죠. 예. 편하게 이제 의료원에 와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뭐 장례식장도 같이 이용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실 간호사들 지금 호스피스 교육도 2명씩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좀 더 그 내부를 좀 그 침상도 좀 낮은 침상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볼 계획도 있고 이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뭐 이렇게 그 호스피스 병실은 아니더라도 네. 그 장례식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스피스 병실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지금 입원실이 비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도록 입원 환자를 자꾸 이제 우리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원을 안 시킨다라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럼 특히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입원을 하셔서 그 임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입원 결정을 이게 의사가 하다 보니까요. 네네네. 네. 이제 공중보건의가 입원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근무 시간, 외 시간,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그 입원 환자로 인한 어떤 그런 진료에 대해서는 좀 기피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또한 의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의사 채용의 확보가 문제. 의료 인력 확보가 네. 더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지 공중보건의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그렇게 공중보건의가 좀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입원을 기피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임종에 이제 임박하신 분들은 좀 더 배려를 하셔서 더 많이 입원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진료하는 부분에서 전담 진료 팀장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진료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이제 전담 진료 팀장이 그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우리 쪽에서 이제 본원에서 진료가 안 되고 밖으로 보내시는 분들을 위한 그 어떤 외부 안내라던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환자한테 보호자 역할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간호사들이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역할을 지금 뭐 외래 쪽에서는 외래 간호사가, 병실은 이제 병실 간호사가 이렇게 전담해서 한 사람을씩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왜냐하면 우리 공중보건의들은 그 시골 분들도 아니고 젊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무주에서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일단 소통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대화의 맞습니다.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진료받을 때 중간에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원활하게 그 공중보건의 스님들도 조금 더 이렇게 편할 수 있고 대화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친절 서비스 부분은 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외부 강사도 초빙을 해서 상하반기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강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주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가서 개별적으로도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주민들 민원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어느 법인 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검진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일반 검진하고 뭐 영유아 검진 그리고 암 검진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암 검진이 5대암이 되는데 5대암 중에 저희들이 간암만 안 되고 간암만 안 되고 예, 위암하고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렇게 4가지 암은 검진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기도 하고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죠? 홍보에서. 그래서 건강검진도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와서 조금 갖추고 개선이 되었나요? 건수가 늘어났어요? 아니 건수는 조금 더 줄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출장 검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이동 검진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우선은 이제 일반 검진으로 봐서는 전체 대상이 한 45%가 했습니다. 암 검진은 일반 검진 45% 중에 20% 정도가 의료원에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검진 때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나머지 분들은 하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이제 일단 저희 의료원에서 가장 그분들이 선호하는 뭐 유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우선 검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유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이 저희들은 검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내시경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게 위내시경이잖아요. 위장 그죠? 조영술로 이제 촬영술로 하고 있고 대장 같은 조영술은 경우는 지금 거의 좀 힘드니까 많이 예, 안 예. 하는 편이고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 부분도 또 의사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예전에는 지금 나오는 공중보건의 그 전공의 과정에 교과 과정에 내시경이 있었어요. 근데 네. 요즘 나오는 전공의들은 그 교과 과정에 내시경이나 내시경 그러니까 대장 뭐 위내시경 그 과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 지금 우리 내과 의사가 전문이라고 해도 본인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전문이라고 예, 해도 위내시경을 할 수 없다는 교과 거죠. 과정에 빠져서 이제 전임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의를 마치고 다시 그 세부적으로 더 전공을 할 경우에 그 전임의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사들 수련 과정에서 교과 과정이 변경되면서 이제 못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공중보건의한테 계속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한다면 공직의사를 여기에 맞는 의사를 채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그게 흔하게 우리가 많이 찾는 그 건강검진이 위내시경인데 그것도 또 힘든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일정 정도는 지금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된 거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이번 부분에서 이제 봉직의사 채용 부분 입원을 이제 이렇게 좀 받으려면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과제로 남는 건데 우리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주에서 가장 이게 좀 불만이 많은 분야가 의료 분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종합병원 급의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또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의료 부분 그 봉직 의사 채용 부분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좀 잘 협의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